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왕따를 소재로 한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가 인기몰이 중이죠?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산산조각난 여자의 이유 있는 복수극이 정말 짜릿하고 쫄깃합니다. 특히 장안의 화제가 됐던 체육관 고대기 사건이 실화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비록 고대기 사건처럼 잔인하지는 않아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책에 초코우유를 붓고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걸 아세요? 안 믿기신다고요? 네, 저도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중 병원 간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병원 재단의 프리미엄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보통은 숙련된 수간호사 이상급의 경력 간호사가 가는 자리였는데 간호부장님이 절 잘 보셨는지 아니면 고급 요양병원의 컨셉 때문인지 아무튼 제가 그 자리에 파견을 가게 됐어요. 요양병원은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도심의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요양병원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마치 자연에 폭 파묻힌 형세로 아주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답게 시설은 좋았고 입원한 어르신들의 수준도 높았어요. 재활치료나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눈에 띄게 다양했고요. 어르신들은 크게 세 부류였는데 중풍 뇌경색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회복관리와 재활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 인지와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계신 병동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환자분이라는 단어보다 어르신 혹은 땡땡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했어요. 비록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사랑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는 하나의 사회였답니다. 근무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이곳의 실세, 대빵 할매가 누군지 금세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 90대의 이복순 어르신. 복순이라는 이름과 달리 신보가 아주 고약하셨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혈압 잴게요. 네가 새로운 간호사니? 네 이름이... 김민지예요. 할머니 잠시만 가만히 계실게요. 네 몇 살이고? 26입니다. 내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집에서 노시는데 얘. 어르신 상황극 그만하시고요. 혈압 다시 잴게요. 새파랗게 젊은 게 주사는 놓을 줄 아나? 어르신 자꾸 말씀하시면 혈압 또 재야 돼요. 아이고 맨날 재는 혈압. 하루쯤 안 잰다고 뭐 땅이 꺼지냐 바닷물이 넘치냐 산이 탈기를 하냐. 어르신 바이탈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지 말고 신구식이라도 할 겸 나 배곡 주사나 한 방 놔줘. 요새 내 얼굴이 너무 거칠거칠해. 어르신 배곡 주사는 임상적 안정성이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 오더 없이 제가 놔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생긴 건 순하게 생겨가지고 성격은 영 까탈스럽네. 알았어. 대빵 할매는 키가 작고 얼굴이 새카만 데다 쭈글쭈글까지 해서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오른팔과 왼팔 충직한 수화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세 분은 4인실을 3명이서 함께 쓰고 계셨는데요. 사실 혼자 사용하는 1인실이 편하기는 해도 적적하니까 말동무가 있고 1인실보다는 훨씬 넓은 4인실로 옮기신 것 같았어요. 대빵 할매와 시녀들은 각자 좋아하는 빨강, 핑크, 보라색 조끼와 바지를 아래 위로 즐겨 입으셔서 저는 속으로 붉은 여왕, 핑크 공주, 보라돌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어요. 그만큼 외모부터 인상이 강렬하고 압도적인 분들이셨죠. 어떨 땐 자기들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에 파란 스카프를 메고 로비를 활보하기도 했고요. 똑같은 곰돌이 지비츠로 장식한 크록스 실내화를 신고 자기들의 친목을 자랑하시기도 하셨어요. 대빵 할매가 이거 진짜 시원해서 좋다, 이쁘지? 하면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우리 아들한테 나도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아유 나도 주문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똑같은 제품으로 입고 드시고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단체복처럼 입고 먹고 사는 것만 하셔도 좋을 텐데 하루라도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지
새 할매가 모였다 하면 뒷담화는 물론이고 앞담화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 흉의 재산 자랑, 자식 자랑이 끝이 없으세요. 핑크 공주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아들은 박사고 딸은 교수래요. 보라돌이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고 아들은 대기업 상무, 딸은 교사랍니다. 대빵할매 남편은 돌아가실 때까지 바람을 폈고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네요. 어쩐지 다른 어르신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남편 흉과 자식 자랑이 끝나면 다시 손주 자랑 배틀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전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며 새 할매의 레퍼토리를 줄줄 외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 더없이 곱상하고 예쁘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요양병원에 대파란이 일었어요. 신규 할머니는 무릎 연골 파열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과 회복 관리를 받으시기 위해 입원하셨는데요. 꽃보다 누나 고 김자옥 씨를 쓱 빼닮은 미모에 단아한 자태, 성격까지 얌전하셔서 요양병원 할아버지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으셨거든요. 솔직히 여자인 제가 봐도 부드러운 인상에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닌 자옥이 할머니에게 관심이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미술활동 시간에 요양병원의 현빈 할아버지로 불리던 교장 선생님 출신의 할아버지와 자옥이 할머니가 짝이 되면서 대빵 할매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사건이 발발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무도회 가면 만들기를 했는데 자옥이 할머니는 알록달록 귀족 가면을 색칠하고 있었고요. 현빈 할아버지는 새카만 조로 가면을 만드셨어요. 이 가면을 보니까 갑자기 심리 테스트 하나가 생각나는데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자옥이 어르신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자옥이 어르신이 방긋 웃으시며 심리 테스트요? 재밌겠는데요?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자 자, 그럼 다음 중 무도회에 쓰고 갈 가면을 골라주세요. 1번 곰돌이, 2번 미에로, 3번 귀족 가면, 4번 하회탈. 자, 4가지 가면 중에 하나를 신중하게 한번 골라보세요. 무얼 할까? 이왕 무도회 가는 거니까 예쁜 귀족 가면 하고 갈래요. 귀족 가면을 선택한 당신은 겉으로는 누가 봐도 강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강 내유의 유형인데 겉이 씩씩해 보여도 속은 참 여리시네요. 어머, 신기하다. 어르신은 뭘 선택하셨어요? 전 곰돌이 가면을 선택했는데 이건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네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 게 어려운 타입이죠. 그걸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던 대빵 할매와 시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우리도 좀 해봅시다. 그게 뭔데요? 뭔데? 그렇게 해서 대빵 할매는 하회탈을,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는 피에로 가면을 선택했어요. 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피에로 가면을 택하신 두 분은 남은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네요. 그러신가요? 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형님 외로워요? 하고 묻는데 대빵 할매가 얼른 말을 가로챘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회탈은요? 하회탈. 나는 하회탈 선택했는데. 늘 웃고 있는 하회탈은 어떤 사람일까나? 예, 어르신. 하회탈을 선택했다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예요? 내가 차갑다고? 누가 그래요? 이거 뭐 하나도 안 맞네. 안 그래? 하면서 씩씩거리며 시녀들을 거느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얼른 맞장구를 치며 따라가더라고요. 머쓱해진 현빈 할아버지가 갑자기 본인이 색칠한 가면을 쓱 쓰더니 자옥이 할머니에게 갑자기 농담을 던지셨어요. 무도회 가면 쓰고 무도회 가면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평소 리더십은 있지만 농담을 잘 안 하시는 분이 던진 농담에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히셨어요. 자옥이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무도회 가면을 쓰고는 무도회가 열린다면 언제든지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현빈 할아버지는 자옥이 할머니만 좋아라 하고 자옥이 할머니도 마음이 있는지 두 분이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두 분이서 산책로를 걷거나 텃밭에서 상추를 솎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르신들 물건에 네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바람에 날렸는지 무심결에 흘렸는지 자욱이 할머니 이름을 적은 스티커가 현빈 할아버지의 옷자락에 붙어버렸지 뭐예요? 에그머니나. 자욱이 할머니가 얼른 이름표를 떼려고 하니 현빈 할아버지가 허허허 라고 웃으시며 자욱이 할머니의 손길을 막으셨어요. 이름표 자리가 여긴가 보네요. 허허허 하고는 이름표를 떼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죠. 마치 나는 자욱이 거 이렇게 인증하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두 분은 썸을 이어갔는데 이걸 곱게 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현빈 할아버지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대빵 할매에게 자욱이 어르신은 최강의 라이벌, 연적이나 다름없었죠. 그날부터 자욱이 할머니를 향한 대빵 할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꾸물꾸물해서 따끈한 물에 몸을 누이고 싶은 그런 날에는 요양병원의 안마의자가 불티나게 인기였어요. 요양병원 1층 로비와 2층 발코니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2개씩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로비의 안마의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2층 발코니에서는 통유리로 자연경관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도 지나칠 때마다 나도 저기 앉아서 뭉친 어깨 좀 풀고 싶다 할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였죠. 그런 만큼 안마의자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층 안마의자는 주로 할머니들이, 2층은 할아버지들이 이용했는데요. 한날은 자욱이 할머니가 근육이 뭉치고 무겁게 느껴지셨는지 아침 일찍부터 1층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본 대빵 할매가 헛기침을 하니 핑크공주와 보라돌이가 바람을 잡더라고요. 아니 나이도 새파랗게 젊었냐니 어디서 사지를 쭉 뽑고 디비져 있냐? 보라돌이의 갑작스런 욕설 공격에 자욱이 할머니가 어리둥절해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보소 당신 몇 살이에요? 올해 저 83이에요. 그러시는 댁은 몇 살인데 이래요? 아이고 나랑 갑장이네. 친구네 친구. 하지만 여기 계신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올해 92 되시는 분으로 우리 병동 최고령 왕언니 되시겠다 이기야. 그래서요. 아무리 삼강오륜이 무너지시더라 해도 우리가 장유유서를 몰라서 쓰나? 아따 눈치는 쌈 싸드셨나? 비키라고. 왕언니 먼저 안마 좀 받게. 안 그래도 수더분하신 자욱이 할머니는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심정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돌아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어딜 가나 대빵 할매의 지정석이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대빵 할매가 왕노릇만 하면 좋은데 왕따까지 주도를 하니 그게 문제였죠. 특히 자욱이 할머니가 카페나 조격실에 들어가면 아유 저 할망구 또 오네. 진짜 밉상이야 하면서 본척만척 자기네들끼리만 수다를 떨면서 자욱이 할머니한테는 일치 말도 건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른 할머니들을 불러 모아 자욱이 할머니를 왕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죠. 교장 선생님한테 지 이름표 붙이는 거 봤지? 내가 그랬잖아. 얌전한 고양이 푸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해 뭐예요? 아니 교장쌤 앞에만 가면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꼬리 흔드는 건 또 어떻고. 아휴 보는 내가 다 민망해. 그런데도 교장쌤은 100년 묵은 구미호 같은 년한테 홀라당 홀려서 아휴 정말 답답해. 안 그래요? 남녀가 유별하고 안 여자는 어디서든 행실을 조심해야 하거늘. 아휴 산 것들이 반가의 법도를 알 리가 있나. 모르면 교육을 시켜야죠. 행실 나쁜 년은 조리돌림이 답입니다. 안 그래요? 요양병원의 할머니들은 처음엔 대빵 할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둘씩 예쁜 자욱이 할머니를 왕따시키는데 동참했어요. 대빵 할매와 시녀들은 두유나 간식, 물컵 같은 자기 소지품을 자욱이 할머니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또 바람을 잡았습니다. 내 두유 어디 갔어? 내가 먹으려고 여기 뒀는데? 아까 205 할매가 우리 방 지나갔잖아요. 혹시? 그러면서 자욱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는
막 서랍을 열고 두유를 꺼내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도둑년. 세상 착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몰래 호박씩 하고 앉아있어. 자욱이 할머니에게 도둑년이라며 누명을 씌우는 것도 허다했고요. 자욱이 할머니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방문을 잘 안 하는 걸 알고는 머그컵이나 치약 같은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마트에서 머그컵을 사다 드렸죠. 할머니, 제가 어제 마트 갔는데 예뻐서 하나 샀어요. 아유, 이뻐라. 안 그래도 머그컵이 좀 필요했는데. 아이, 고마워서 어떡해. 이쁘다고 해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나중에 봬요. 아이, 잠깐만. 우리 딸이 보내준 홍차가 있는데 나랑 같이 마셔요. 아니지, 간호사님은 밀크티 좋아해요? 밀크티요? 저 완전 좋아하는데. 아이, 내가 이래봬도 밀크티 하나는 제대로 만든다우. 젊었을 때 남편을 따라 영국에 잠시 살면서 즐겨 마셨다는 밀크티를 손수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자욱이 할머니 자식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요. 할머니의 아들은 핵 물리학 분야 교수로 지금은 미국 연구원으로 가 있고, 딸은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외국에 있어서 당장 볼 수는 없지만 통화는 자주 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전 밀크티가 생각날 때마다 할머니 방을 찾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방을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사들인 머그컵이 산산조각이 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한 전 내 안의 인류애가 깡그리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90인데도 하는 짓은 드라마 더 글로리의 어린애들이나 다름없이 철이 없고 악랄했어요. 옆으로 지나갈 때 자욱이 할머니 다리를 걸어서 다치게 할 뻔도 했고요. 문화활동 시간이나 단체 모임이 있을 때 자기들 옆에 앉지 말라며 쿠션으로 막아버리니 매번 할아버지들 계신 쪽에 당신 홀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그런데도 자욱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오면 절대 내색하지 않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이, 그럼 이 애미는 잘 지내고 있지. 아유, 그럼 다들 친절하고 수다도 떠니까 좋아. 나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힘든데 굳이 들어오려고 애쓰지 말고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이렇게 전화를 끊고는 종종 당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영감, 나도 좀 데려가. 아유, 내 목숨줄이 어찌 이리 길어. 이러면서 울기도 하셨죠. 대빵 할매가 미웠지만 그래도 제일 짜증나는 인간은 아무래도 이사장이 아닐까 싶어요. 가해 주동자가 본인 엄마다 보니 그냥 다 묵인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아프고 열받고 속상했습니다. 자욱이 할머니가 혼자서 우는 모습을 본 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나라도 나서서 자욱이 할머니를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개인 사우나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양병원을 짜랑짜랑 울렸습니다.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일인가 하고 미어캣이 되어 두리번거렸죠. 전 소리가 나는 여자 대중욕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나와 이년아, 나도 급해. 너만 쓰는 사우나야? 나도 좀 쓰자고. 아이, 나 급하다니까. 하면서 사람이 목욕조차 맘 편히 못하게 피를 말리며 괴롭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대빵 할매의 지팡이를 막으며 소리 질렀죠.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프시고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절대 심신 안정이 필요한 분들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고 위협을 하고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신다고요. 어르신, 나이도 여기서 제일 연장자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얌전히 잘 사는 어르신들을 괴롭히기나 하시고. 어르신 보면서 전 처음으로 나이 먹는 게 무서워졌다고요. 어르신처럼 늙을까 봐요. 절대 이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된다고요. 뭐야? 이년이 뭐라고 씹으려? 야, 이년아, 여기 이사장이 우리 아들이야. 네가 잘리고 싶어서 아주 그냥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왔지?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이사장이면 다예요?
인연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그래, 너 잘 걸렸다. 어디 너 두고 보자. 하면서 대빵할매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사우나에서 얼굴이 벌겋게 익은 자욱이 어르신을 모시고 나와 침대에 편안하게 눕혀드렸고요. 어르신,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면목이 없어. 어르신이 왜요? 나이가 많다고, 아들 빼겠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저 어르신이 나쁜 거죠. 전 언제나 어르신 편이에요. 아시죠? 전 자욱이 할머니 편에 서서 다른 할머니들보다 더 살뜰히 챙겨드리며 손발이 되어드렸죠. 요양병원에 있으면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평소 건강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요. 간식 맛있게 잘 먹고 돌아서서 갑자기 스르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식사 중에 기도 폐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혀 문제없이 잘 걷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서 낙상된 적도 있어요.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자욱이 어르신에게 발생했어요. 어르신이 식사를 다 마치고 쉬시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시면서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민주 선생님, 보호자 연락해 주시고요. 주영 선생님, 산소 탱크 준비해 주세요. 다희 선생님, 선생님은 119 콜과 원장님 연락 부탁드려요. 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침착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응급처치 덕분에 자욱이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전 너무 기뻐서 자욱이 할머니 상태를 좀 더 자주 보러 어르신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봤자 의식 상태나 수액 확인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때마다 대빵할매와 시녀들이 335 모여서 시비를 걸듯 절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그녀만 들여다보고 그러냐? 둘이 무슨 사이인데, 어? 우리한텐 관심도 없고 이 못된 년. 그녀한테 주는 영양제 나도 줘. 어르신, 이거요 진통제 주사라서 어르신들 맞는 거 아니에요? 몰라. 다 필요 없고 우리도 놔주라고. 무조건 주사를 놔달라며 떼를 쓰는데 정말 경악할 것 같았습니다. 현빈 할아버지가 병문 안으로 오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합주기처럼 입을 쏙 다물고 제 갈 길들을 가시는데, 같은 여자지만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현빈 할아버지와 저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자욱이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쾌차하셔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되셨어요.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데요? 간호사님이 날 살려주셨다면서요? 아유, 제가 어르신 생명의 은인이네요. 제가 어르신 일찍 발견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급체하시면 또 그런다니까 이제 나쁜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셔야 돼요. 간호사님, 내가 의식을 한번 잃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려고 하는데. 오, 버킷리스트요? 어르신 버킷리스트 궁금한데요? 그런데 간호사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저요? 저는 생각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들 학교 다닐 때는 같이 학교 다녔고 돈 벌어야 할 때 돈 벌고 있고, 딱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가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 같은데. 그러게요. 어르신 꿈은 뭐였어요? 난 오로지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른 걸 못 해봤어. 자식 농사 누가 더 잘 짓나 동서들하고 자존심을 걸고 경쟁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 어르신은 지금은 뭘 하고 싶으신데요? 지금 당장? 절대 웃으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웃을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파도 타기? 네? 서핑이요? 바다에서 하는? 그래서 내가 웃지 말라고 했잖아. 예전에 우리 손주랑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우리 손주가 자꾸 서핑을 배우라고 하는 거야. 나는 못하겠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지. 결국 손주만 서핑을 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그때 우리 손주의 젊음이 너무 부럽더라고. 저게 사는 거지 싶고. 서핑 도전이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르신은 당장은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버킷리스트에 적을 순 있겠지? 아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 맞다. 그리고 차 위에 텐트를 싣고 바다나 계곡에서 야영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림도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싶고,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싶다오. 네, 어르신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출근길 지하철 입구에 한눈에도 귀부인 같은 분이 서 있었어요. 우산 없이 나왔다가 소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우산 같이 쓰실래요? 잠시 망설이던 부인이 고맙습니다 하고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한빛 요양병원이요. 저도 거기 가는데 같이 가면 되겠네요.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모처럼 외출한 그날이 택시 파업이 있던 날이라 지하철을 타게 됐고,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비가 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실례지만 요양병원에서 일하세요? 네, 저 거기 간호사예요. 오, 참 훌륭한 직업이네요. 나이팅게일의 후예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해서 선택한 일이거든요. 부모님 생계로 바쁘시고 전 얼른 돕고 싶고, 뭐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서 사명감 이런 게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 돕는 일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처음 뵙는데 제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다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 좋은데요? 요양병원엔 무슨 일로 가세요? 제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남편 직장이 외국에 있어서 모시기 어려운 데다 케어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전문 고급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서 정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이 와서 너무 걱정되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그랬습니다. 귀부인의 어머니는 자옥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와 부인이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초면인데도 말을 걸고 지금까지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민을 슬슬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녀가 상봉의 기쁨을 충분히 나누신 뒤 저를 부르셨어요. 이 간호사님이 날 구하셨어. 생명의 은인이야, 은인. 우리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워낙에 다정하고 자상하셔서요. 정말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간호사님이 컵도 사주고 치약도 사주고 그랬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그만 다 잃어버렸네. 내가 외로울 때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말동무도 해주고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생각도 깊고 용감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옥의 어르신은 따님이 걱정할까봐 이곳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외로울 때 제가 말동무가 되어줬다고만 말씀하시고 지나치시는 것이 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의식을 잃으신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급체를 하신 거였잖아요. 앞으로 대빵할매 무리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떡해요. 어르신의 건강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껏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어르신 방을 나오는데 어르신의 따님이 절 따라 나오셨어요. 간호사님, 약소하지만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시겠어요? 어르신의 따님이 조심스레 봉투를 하나 건네시는 거예요. 전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이 제게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간호사님이 한사코 거절을 하시니 정말 어쩌죠?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럼 대신에 정말 주제 넘은 것 같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다 말해봐요. 실은 여기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최고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주 못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못된 어르신들이 곱고 단아한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막 왕따도 시키고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르신이 타겟이 돼서 세상에, 아니 우리 엄마가 왕따를 당한다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르신의 건강도 몰라볼 정도로 회복하셨고 인지활동이나 신체활동에 큰 문제가 없으시니 당장 퇴원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좀 너무 주제넘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 고맙습니다. 엄마가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어딘지 이상했어요. 그렇게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시는데 로비나 카페로 나가지 않으시고 줄곧 방에만 계시려는 것도 수상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고마워요. 정말 어렵게 꺼낸 말이라는 거 잘 아니까 더 고마워요. 하면서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으로도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게 해준 따스한 손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 자욱이 할머니는 따님과 함께 요양병원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현빈 할아버지도 퇴원하시고 요양병원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대빵할매와 시녀들이 왕따시킬 상대가 사라지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좀 조용히 지내나 했는데 개뿔. 새로 젊고 얌전하고 예쁘장한 어르신이 들어오자마자 또 괴롭힘의 나날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왕따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어지간하다 싶었어요. 전 대빵할매들과 시녀들을 보며 인류애를 잃은 지 오래였고 정말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부터 거창한 목표나 사명감이 있어서 선택했던 직업이 아니다 보니 사직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억지로 참다가 한 달에 잠깐 행복한 월급날을 기다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어쩌면 무대포적인 마인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간혹 그 대빵할매의 왕따 이야기가 요양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사장의 막강 파워로 게시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민원을 넣던 게시글 창구도 삭제됐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대빵 할머니가 살아계시네 하며 쓰는 숨을 짓거나 자욱이 할머니와 현빈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궁금해하기도 했답니다. 요양병원을 나온 전 어떻게 됐느냐.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자욱이 할머니처럼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죠. 1. 운전면허 따기. 2. 영어 마스터하기. 3. 운동하기. 4. 연애하기. 5. 가슴 뛰는 일은 무조건 도전하기였어요. 먼저 운전면허를 따고 제가 한 일은 뉴욕으로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요. 아쉽게도 저 머나먼 아메리카 뉴욕 아니고요. 대한민국 뉴욕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제 퇴직금으로는 그 어마무시한 뉴욕의 집세며 학비를 충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영도 배우고 필라테스도 하고 발레도 배워봤지만 전 요가가 저한테 맞다는 걸 알게 됐죠. 마치 명상을 하듯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날의 스트레스까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전 요가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1년을 꾸준히 배웠더니 강사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렇게 전 요가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요가하면서 친해진 언니와 요가 전문 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요가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 중에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대학에서 뇌신경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명상과 요가가 뇌신경 과학적 치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 목적이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언젠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남자는 뭘 잘못 먹고 급체를 했는지 속이 더부룩하다며 연신 불편해했고, 전 장난삼아 바늘로 손 좀 따드릴까요? 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위생적으로 위험한 행위여서 전 손 좀 줘봐요 하고 제 손으로 엄지손가락 지압점을 쿡쿡 눌러주었습니다. 엄지손도 말해 말고도 소화불량에 좋다는 혈자리를 꾹꾹 눌러줬더니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어요. 강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절 가지세요. 하면서 막 웃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자 눈에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이거 끝이잖아요. 비록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였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하고 유머가 있는 멋진 남자였어요. 우리는 인연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안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외교관이시고 어머니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엘리트 출신이시고요. 큰아버지는 교수에 고모와 외삼촌이 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들어가면 발에 채이는 사람이 교수고 의사라는 거죠. 전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신 부모님이 부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눈치였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셨으니까 인사드리러 가자 라고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한참 처지는 조건인 건 맞아요. 나이도 4살이나 연상이고 집안도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노동자 집안에 직업도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이 없으면 반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저만 보면 해실해실 웃으면서 좀만 기다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셔. 하는 겁니다. 의지의 남자친구는 기필코 저와 부모님의 첫 인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가는 자리. 수능을 볼 때보다 더 떨렸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됐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더 많은 절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사랑과 믿음이 굳건하다는 걸 알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과 신발 모두 단정하고 얌전하게 꾸미고 남자친구의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왜 외할머니 댁이냐고요? 난 여름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거든. 그래서 지금도 외할머니랑 사이가 각별해서 자기한테 꼭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외할머니가 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시거든. 늘 믿고 응원만 해주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녀라는 사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만일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외할머니라는 방어진을 쳐두겠다는 묘책이었죠. 정말 귀여운 데다 머리까지 비상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런 저라도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심호흡을 크게 하고 외할머니 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얌전하고 공손하게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세상에 남자친구 외할머니를 보고 전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글쎄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자옥의 어르신이 거실에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간호사님? 둘이 아는 사이? 때마침 부엌에서 찻상을 내어오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라는 사실도 있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를 보고 반색하시며 이상가족을 되찾은 듯 반겨주셨죠. 이게 누구예요?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뭔데 이 분위기? 다들 아는 사이야? 여보, 그때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구해준 간호사님, 우리 엄마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왕따 사건? 말도 꺼내기 싫지만 그때 이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모셨을 거 아니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 민지 씨가 옛날에 외할머니 담당 간호사였다고?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겠다. 다들 서 있지 말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 너무 반갑다, 반가워. 엄마가 퇴원하고 간호사님 고맙다고 거기 몇 번 찾아갔는데 벌써 퇴직했다고 해서 우린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안 좋은 말이 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르신, 아니 할머니가 그때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았어요. 지금도 버킷리스트 지우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아휴, 그랬구만, 그랬어. 아휴, 우리가 그런 걸 했지. 아휴, 옛날 생각나네. 그게 벌써 5년 전이라니. 정말 세월 한번 빨라. 할머니 버킷리스트가 뭐였는데? 할머니 버킷리스트 중에 서핑도 있었는데? 손자가 서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죠? 그 손자가 혹시 이 손자? 맞아, 그렇다오. 아휴, 어쩜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려고 그랬나? 아유, 신기하기도 해라. 자욱이 할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동안 제 남친에게 사귀는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면서 기뻐하셨고요. 제 나이와 배경만 보고 결혼을 반대하셨던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제가 그때 그 간호사란 걸 아시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꼭 한번 만나서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뭐야, 이 사람 인연은 나라고요. 오늘은 제 인연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거든요. 걱정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와의 만남을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귀엽고 똑똑하고 영리하며 유머까지 갖춘 멋진 남편과 다정하고 우아하며 기품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토끼 같은 아이들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버킷리스트도 거의 채웠네요. 이제 또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작성할까 봐요. 이번엔 시외할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구상해 보려고 해요. 거기엔 요양병원을 나온 뒤 연락이 끊어진 현빈 할아버지를 찾아서 우리 시외할머니와 인연을 이어드리는 것도 한 줄 적어야겠어요. 현빈 할아버지가 부디 건강히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서열을 따지고 여자 셋이 모이면 파벌을 만든다고 하죠?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유난히 텃세와 끼리끼리 친목 문화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요양병원에서 자행했던 친목 패거리 문화의 왕따 사건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환갑에 진갑, 7순과 8순을 넘어 백수를 목전에 두신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돈독하게 지내면 참 좋으련만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시기와 질투, 탐욕 같은 오욕칠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과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는 어르신들. 아직도 그러고 계신다면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네요. 어르신, 용서는 없어요.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대빵 어르신, 이제부터 어르신의 하루하루가 흉흉해질 거예요. 라고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